매 훈련, 매 경기마다 더 좋은 선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매날 매 훈련마다 더 좋은 선수가 되려고 많이 노력할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볼루TV 성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수비에서 김민재라는 몬스터가 등장하더니 이제는 손흥민, 김민재와는 또 다른 포지션,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스타 플레이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열린 싱가포르전은 바로 그 스타 플레이어 이강인 선수의 동무대였습니다. 뭐 다른 선수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그만큼 돋보였다.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강인 선수는 이제껏 제가 보아왔던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천재적인 그런 선수입니다. 테크닉, 스피드, 피지컬 뭐 이런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뭐랄까요, 뭐 축구력 뭐 이런 표현이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축구적인 부분에서 다른 모든 선수를 압도하는 뭔가 좀 천부적인 모습을 매 경기 보여주는 그런 선수라고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를 보는 것 자체가 즐겁고요. 공을 잡는 순간이 기대가 되고요. 공을 몰고 갈 때면 늘 뭔가를 해줄 것 같은 기대감을 주는 최고의 엔터테이너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선수가 아닌가 현재로서는. 뭐 제 표현이 좀 유난 떠는 면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기존에 다른 훌륭했던 선수들, 화려했던 선수들 우리가 많이 있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네. 그리고 최근 이 선수가 놀라운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매 경기 정말 보는 맛이 있고 달라지는 모습,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모습, 그리고 점점 더 완성형으로 다가가는 요 어떤 성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거,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우리 모두를 흥분시키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자, 이번 시합에서 이강인 선수, 대한민국이 넣은 5골에 모두 관여를 했습니다. 선제골을 도왔고요. 두 번째 골과 세 번째 골에 기점이 됐고요. 네 번째 골로 이어진 페널티킥을 만드는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골은 빛나는 왼발로 친히 완성을 시켜버렸죠. 실로 엄청난 활약이었고 놀라운 장악력이었습니다. 특히 상대가 템백으로 나온 경기였잖아요. 투톱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려운 경기를 했던 그런 전반전이었는데 그거를 뚫어낸 것도 결국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경기 끝나고 이강인 선수 활약에 덕담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일단 듣고 오시죠. 재밌죠? 축구 선수로서 사람들한테 흥미를 주고 즐거운 경기를 정말 좋은 현상이라서 축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즐겁고 더 성장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되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랑치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당연히 플레이를 즐겁고 재능 있는 선수가 너무 많이 드라마로 인해서 망쳐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방지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옆에서 경기를 많이 도와주고 싶고 그러니까 언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받아들여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이게 한 팬으로서 또 바람입니다. 9살 많은 주장의 진심 어린 멘트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뭐 어떤 선수에게든 좋은 얘기를 하는 손흥민 선수지만 싱가포르전에서의 이강인 선수는 정말 그 어떤 찬사를 다 갖다 붙여도 좋을 만한 그런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뭐 단지 화려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영향력 면에서도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상대가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131계단이나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약체를 상대로 뭐 잘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난리가 날만합니다. 충분히 그래요. 일단 이날 싱가포르가 5-4-1 기반의 포메이션으로 나왔지만 사실상 필드 플레이어 전원이 수비에 전념하는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피파 랭킹 차이가 이 정도 난다고 해서 정말 뭐 대단히 차이가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그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뭐 아시아 팀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축구의 성장세가 굉장히 상향평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 상대가 맘먹고 걸어 잠그는 시합을 했을 때 정말 뚫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 2차 예선에서 태국, 중국, 싱가포르와 함께 C조에 속해 있는데 여기서 1, 2위를 해야 3차 예선에 가거든요. 사실상 여기서 1위는 대한민국이 유력하기 때문에
나머지 팀들은 순위 결정할 때 승점이 같을 경우 골득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싱가포르 입장에서도 질 때는 지더라도 골을 많이 안 먹는 경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장구고 나온 건데 원정 경기이기도 했으니까 실제로 이런 상대 전략 때문에 클린스만호가 전반 44분까지 골을 못 넣었습니다. 상대 문전 공략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경기를 했는데 바로 그 철옹성을 뚫은 주인공이 바로 이강인 선수였어요. 이날 오른쪽 윙어로 출전했던 이강인 선수,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좀 봤는데 이때 이강인 선수 특유의 습관, 공 받기 전에 고개 돌려서 주위 살피는 거. 네, 이때는 앞으로 지나가는 선수 한번 파악하고 골문 향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을 봤는데 이때 이미 왼발로 감아서 넣어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흘려잡습니다. 몸을 돌려서 뒤로 이제 흘린 뒤에 조규성이 뒷공간으로 들어갈 걸 감안해서 싱가포르 수비 뒷공간으로 찔러줘요. 그리고 조규성이 바운딩 된 걸 바로 쳐서 골을 넣죠. 이게 44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싱가포르 수비를 깨뜨린 명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강인 선수가 이날 지속적으로 싱가포르 공략을 위해서 반복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전반 33분에는 이렇게 좀 더 중앙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날 싱가포르가 완전 내려앉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뛰는 걸 보고 역시 뒷공간으로 띄워주는 패스를 해요. 킥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상대 수비수가 점프를 하는데 이걸 딱 정확히 넘겨서 손흥민 발에 떨궈줍니다. 수비가 많아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가진 못했지만 여기에서 시험한 패스를 아까 골 장면에서는 이번엔 조규성 선수 발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떨궈주는 연결을 하면서 골을 엮어내게 된 거죠. 뭐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후반 4분 황희찬 선수 골 장면은 더 압도적인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 2명을 뚫고 올라오는데 2번과 22번 이 두 수비수 사이의 좁은 틈을 상체 페인팅과 왼발 터치를 반대로 가져가면서 뚫어버립니다. 결국 2번 선수가 백태클로 이제 넘어뜨리는데 이게 그 뒤에 이어진 찬스가 아니었다면 무조건 프리킥을 줘야 하는 장면이죠. 제가 볼 때 카드도 줘야 되는데 이거 사실 이게 다행히 이제 조규성 선수가 이어받아 가지고 크로스를 해서 크로스가 조금 잘못 맞은 느낌은 있었지만 반대편 황희찬 선수의 러닝 헤더로 추가골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어떤 기점 역할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순간이었고 이 장면은 영상으로 보시면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오른쪽 사이드 라인에서 공을 잡은 뒤에 상대 수비를 밀면서 전진을 하는데요. 이때 뒤에서 설영호 선수가 오버래핑을 올라오는데 바로 안 주고 왼발로 한번 더 쳐서 수비수를 덤벼들게 만든 다음에 그 뒤에 설영호 선수에게 공간을 더 많이 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 거쳐서 이 공이 손흥민에게 연결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원더골. 와 진짜 이 지역에서의 가마차기는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가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차는 순간 와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엄청난 슈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 잡고 왼발 들어서 마크맨 시선을 유도한 다음에 발뒤꿈치로 이거를 또 설영우 선수의 쇄도를 감안을 해서 스피드를 감안해서 딱 그 위치에 떨궈줘요. 이거를 설영호 선수가 몸 적절히 잘 밀어 넣으면서 파울 유도해내고 페널티킥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렇게 4골에 모두 관여한 뒤에는 마지막에 상대 수비 맞고 굴절돼서 튕겨나온 공을 앞서서 손흥민 선수가 감차 원더골 넣었던 그 비슷한 위치에서 가볍게 니어포스트로 꽝 이렇게 5대0을 만들어버립니다. 참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는 선수지만 그 테크닉도 좋고 어떤 좀 과시적인 플레이는 거의 없습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상당히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그레시브해요. 공격을 해야겠다는 어떻게든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겠다는 마인드로 장착이 된 그런 플레이를 펼칩니다. 공을 받을 때도 항상 다음에 공격적인 연결, 슈팅 이런 걸 할 수 있는 위치에 공을 떨궈 놓고 본인의 몸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고 공격 축구를 천명하는 클린스만호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수라는 거. 참 이런 선수가 과거에 정말 있었나 싶을 정도의 아주 자신감 만만하고 또 어그레시브한 그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이제 이 선수 경기를 어떤 보는 재미가 한국 대표팀에게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장면은 이게 골에 연결되는 장면은 아닙니다만 이 드리블은 보면요 속도가 한껏 붙어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오는 공을 왼발 바깥으로 건드려서 놓고 이걸 드리블 치고 나가는 요런 이 테크닉 같은 것도 진짜 브라질 그러니까 어떤 외국 팬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강인 선수의 국적이 브라질이었다면은 몸값이 훨씬 비쌌을 거라고. 정말 브라질 선수 느낌이 드는
꼭 브라이트 선수가 이런 거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엄청난 테크닉을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경기 중에 구사를 한다는 면에서 참 혀를 내두르는 그런 순간들이 이강인 선수 경기를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템백으로 44분 동안 막았던 싱가포르의 수비 전술이 상당히 좀 견고했었거든요. 이게 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준비를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도 이거를 깰 수 있는 전술을 짰다고 보기 어려운 축구를 우리가 전반전에 했습니다. 입중계 때 김영범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상대가 안 그래도 밀집된 위치에 우리가 투톱을 밀어넣기 때문에 초반에 좀 엉키는 면이 있었어요.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공도 많이 못 잡았고, 이거를 결국 이강인 선수가 이날은 라인 타고 사이드에서 움직이기보다는 몸을 열어서 박스를 보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얼리 크로스라든가 아니면 전진 패스를 넣어주면서 풀어낸 게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자체가 전술이었다, 이런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은 그런 경기에서의 어떤 지배력을 보여줬다. 이강인 선수의 존재감,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엄청나게 성장한 경기 운영 능력의 대표팀 내에서의 어떤 자신감, 또 주도적인 역할, 이게 좀 모든 것이 좀 망라가 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현지에서 그 직캠 찍은 영상을 보니까요, PK 장면 있잖아요. 이때도 이강인 선수가 거의 무슨 주장급입니다. 손흥민 선수랑 얘기를 나눠가지고 황의조 선수를 그 차게 황의 선수에게 이제 양보하는 거를 둘이 이제 결정을, 두 사람이 전담 키커니까 결정을 하는데, 이때 황의 선수가 안 찬다고 막 좀 사양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거를 또 막 뭐라 하면서 차게 만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로써 이강인 선수 최근 A매치 3경기 연속골입니다. 3경기에서 무려 4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요. 기점이나 뭐 관여 같은 건 빼고도 진짜 엄청난 그런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손흥민이 있는 나라에 또 그 선수가 아직 전성기인 시기에 이강인이라는 선수의 상승세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축구의 신이 대한민국에 많은 걸 베풀지 않나. 게다가 김민재라는 선수도 있고, 뭐 다른 뭐 많은 이재성이나 뭐 황희찬이나 황인범이나 그 밖에 많은 선수들, 정말 대표팀 경기 보는 재미가 엄청나고요. 부디 이번 아시안컵 또 월드컵까지 클린스만 감독님 잘 부탁드리고, 네, 어쨌든 이런 선수들이 자신들의 플레이를 자유자유로 펼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결국 감독의 역할이고 몫이기 때문에, 네, 뭐 이번 승리 뭐 선수들만 한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어쨌든, 네, 클린스만 후에도 박수를 보내고요. 월드컵 예선 호쾌하게 출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난 우리가 과거 몇 차례 월드컵과는 다르게 이번엔 정말 신명나게 월드컵 본선까지 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